2026년 정부 지원 계획, 벌써부터 내용도 많고 복잡해서 머리 아프시죠? 괜찮습니다. 오늘 제가 이 복잡한 계획들 속에서 우리 사장님들께 진짜 필요한 정보만 쏙쏙 뽑아서요. 내년을 미리 그리고 똑똑하게 준비하실 수 있도록 확실한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년 이맘때쯤 우리 가게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고민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수많은 정부 지원 정책을 그냥 정보가 아니라 나의 무기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순서대로 한번 달려가 볼 겁니다. 먼저 정부가 그리는 큰 그림을 보고요. 그 다음에 살리기, 키우기, 다시 서기라는 세 가지 핵심 전략을 하나하나 파헤쳐 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이 모든 혜택을 진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실전 체크리스트까지.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우리가 어떤 지원금 하나하나를 들여다보기 전에요. 정부가 지금 어떤 지도를 그리고 있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이 지도를 알아야 수많은 정책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나에게 딱 맞는 보물을 찾아낼 수 있거든요. 2026년의 모든 지원 정책은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딱 이 세 단어로 정리됩니다. 살리고, 키우고, 다시 일어서게 한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모든 지원책들은 결국 이 세 가지 목표 중 하나를 향해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기동, 바로 살리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당장 우리 사장님들이 현장에서 체감하시는 재정적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설계된 그런 프로그램들입니다. 아마 가장 많은 사장님들께 직접적인 도움이 될 지원책일 텐데요. 바로 경영안정 바우처입니다. 사업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그야말로 핵심적인 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지원 방식이 참 똑똑해요.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카드 포인트로 주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디에 쓰냐면 어차피 매달 꼬박꼬박 내야 하는 전기요금, 가스요금, 통신비 같은 데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현금으로 고정비를 막아주는 거랑 똑같은 효과를 내는 거죠.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 잘 확인해 보세요.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어드릴게요. 많은 사장님들께서 나는 일반 과세자라서 해당 안 되겠지? 이렇게 미리 포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공식 자료를 보면요. 과세 유형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연매출이 1억 4천만 원 미만인가 이 기준 하나만 봅니다. 이 점 꼭 기억하세요. 자, 당장 그 톤 불을 껐다면 이제는 더 크게 성장할 준비를 해야겠죠? 정부가 2026년에 우리 사장님들을 위해 준비한 성장 사다리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에 새롭게 시작되는 첫 번째 성장 엔진, 바로 K소상공인 육성 사업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목표가 아주 명확하죠? 우리 동네 맛집, 우리 동네 실력 있는 공방을 발굴해서 세계 무대로 보내겠다. 이런 야심찬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규 프로그램은요, 훨씬 더 현실적인 문제에 집중합니다. 바로 인공지능, AI 기술을 우리 가게에 어떻게 접목해서 일상적인 업무 효율을 높이고 비용을 줄일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알려주는 AI 활용 지원 사업입니다. 결국 이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내 사업의 무대를 해외로 넓힐 것인가? 아니면 AI 같은 신기술로 국내에서 운영 효율을 극대화할 것인가? 우리 사장님의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선택지가 명확하게 갈리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런 성장 프로그램들은 그냥 신청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숫자 한번 보세요. 32.5대 1. 이게 작년에 있었던 비슷한 사업의 평균 경쟁률입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정말 철저한 사업 계획과 준비 없이는 이 기회를 잡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사업이라는 게 항상 좋을 수만은 없죠. 이제 혹시라도 사업을 정리해야 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신 사장님들을 위한 중요한 지원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무너지는 게 끝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주는 제도들입니다. 폐업할 때 생각보다 정말 큰 비용이 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점포 철거비잖아요. 2026년부터는요, 이 철거비 지원이 최대 600만 원까지 대폭 확대됩니다.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겠죠. 그리고 보세요. 이게 단순히 철거비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게 핵심이에요. 철거 지원은 기본이고요. 골치 아픈 세금 문제 해결을 위한 컨설팅부터 재취업이나 재창업까지 연계해줍니다. 말 그대로 새로운 출발을 위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거죠. 이런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별표 5개 치셔야 해요. 모든 지원은 사전 신청이 원칙입니다. 이미 철거를 다 끝내거나
폐업 신고를 한 후에는 절대 지원받을 수 없으니까요. 이 순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청 먼저, 행동은 나중에. 자, 드디어 마지막 파트.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런 좋은 지원이 있다는 걸 아는 것과 실제로 그 지원금을 내 통장에 받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잖아요. 승인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당장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성공하는 법도 중요하지만 실패하지 않는 법을 아는 게 먼저겠죠? 이 5가지가 정책 자금이 거절되는 가장 흔한 이유들입니다. 특히 세금 체납은요, 단 하루만 밀려도 부결 사유가 될 수 있고요. 대표님 개인의 신용점수 관리도 평소에 잘 해두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합격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5단계 체크리스트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 서류부터 스캔해서 PDF 파일로 만들어 두시고요. 내 사업에 AI를 어떻게 써볼까? 딱 한 줄이라도 좋으니까 미리 고민해 보세요. 이런 작은 준비 하나하나가 내년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지원책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많은 기회들 중에서 내년 우리 가게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단 하나의 핵심 카드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부터 찾아보는 것, 그게 바로 2026년을 성공적으로 준비하는 진짜 시작이 될 겁니다.